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사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대형 주간 9%가량 약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코스피가 8,200선이 붕괴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현재 구간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8,300선 하회하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00조를 넘게 순매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오후장까지도 계속해서 매도폭 넓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대형주들 비중 축소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매도세 이어지고 변동성 장세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원재료 중에 하나인데 이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도 제품 가격을 올려야겠다라는 인상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을 많이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요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메모리 수요도 줄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하이엔드급 제품들도 있지만 지금 메모리의 사용처는 단순히 뭐 애플 제품뿐만이 아니라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일반적인 범용 쪽에서도 많이 수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이틀 동안 또 이제 코스피 자체가 거의 10% 가까이 올랐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있는 선에서 매도의 빌미로 좀 작용했던 게 좀 아쉬웠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반도체 쏠림 현상이 나올 때마다 부작용처럼 지금 이런 흐름들이 좀 반복이 되는데 즉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온 이후에 그것도 시장의 수급을 대부분 다 빨아들이면서 급등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빠지면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좀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오픈AI의 뭐 상장 이슈가 조금 이제 지연이 되겠다라는 이슈들도 있었고 호르무즈 제약 관련해서 리스크도 다시 한번 재부각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로 주가가 살짝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말을 앞둔 상황에서 더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일단 많은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고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역시나 강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래도 일단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다 여전히 상승 모멘텀은 해소된 게 소멸된 것들은 별로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이익 성장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의 시장이 이끌고 있는 반도체 특히나 이 메모리 반도체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만한 어떠한 단서도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매도에 동참하는 것보다 즉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털이 탄탄한 예를 들어 뭐 반도체 투톱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에 따라서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굳이 매도를 한다고 해서 큰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단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자금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에요. 일단 다음 달 7월 달까지는 여러 가지 지표적인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릴레이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변동성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을 때라면 일단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30%에서 한 40%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평단을 낮추거나 아니면 저가 매수로 신규 종목을 공략하거나 다양한 전략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문제가 좀 크죠. 일단 맞습니다. 코스피는 네. 지금 오늘 좀 급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그래도 추세를 본다고 하면 우상향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반대로 갔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지금 AI라든지 반도체에 관련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자금의 쏠림 때문에 코스닥이 소외를 받았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실 코스닥 시장이 전부 다 뭐 이익이 안 좋고 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있고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단순히 자금 쏠림으로 빠졌던 종목들이 많았고 지수 자체도 그만큼 밀렸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반기 때는 코스닥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도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 없고 그런데 펀더멘탈은 좋은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증시의 밀림으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가격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는 펀더멘탈 탄탄한 종목들을 천천히 좀 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히려 좀 더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기대감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뭐 심텍이라든지 아니면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이 국민성장펀드의 수혜를 받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코스닥 시장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도 하반기 때 조금 더 코스닥 시장을 좀 좋게 볼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수혜도 기대감이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천천히 이제는 코스닥 시장도 눈을 돌릴 때가 됐다는 점. 다만 코스닥 시장에는 이 성장주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은 쪽으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까지 가는 건 어렵겠지만 3회 금리 인상이 아니라 뭐 2회라든지 1회라든지 횟수가 줄는다라거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강도가 더 줄어드는 이런 것들이 확인되려면은 7월 달 지표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지표가 이번 달만큼이나 좀 그래도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할 정도가 나와서 시장이 좀 금리 인상 우려감이 좀 안정화가 됐을 때 그때가 코스닥 비중을 좀 더 강하게 밀 때니까요. 지금은 천천히 담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큰 비중을 실는 거는 7월 달 지표까지 좀 확인하시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악재 없이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고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또 코스피와 같이 좀 함께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뭐 금리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그룹주들 특히나 SK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SK하이닉스의 강세 속에 지분 보유한 기업들 좀 주목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 나오면서 신재생 관련된 모멘텀 안고 있는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조금 더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은 이 그룹주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당연히 SK그룹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가장 메인 공격수 역할을 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뭐 사실 9%대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텐데 오히려 지금 그동안 고점권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못 사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 베팅할 수 있는 자금을 전부 다 넣자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한 10%대 가까이 되는 낙폭을 오히려 전일 고점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빠른 속도로 올라다 보니까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이지만 이익 전망치는 오히려 최근에도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이에 맞춰서 증익이 되고 있는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뭐 지금 업황에 대해서 크게 무너질 것이라는 어떤 근거가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항상 매수의 기회였던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은요. SK스퀘어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 SK스퀘어가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사거래일 정도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SK그룹주의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의 대안주로서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분이익이 잡히면서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SK스퀘어도 조정 시에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의 정책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신재에너지가 있다면 원전은 사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의 공사 기간이 걸리지만 신재에너지는 상당히 좀 짧은 공사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력을 좀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내에서도 밀고 있는 상황인데 SK그룹주에서는 뭐 두 종목이 있죠. 일단은 최근에 강했던 이터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전일 급등했던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렇게까지 뭐 부담스러운 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올랐다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이터닉스도 한번 계속적으로 담아보는 전략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풍력 쪽에서 또 강한 또 오션 플랜트가 있죠.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이 됐을 때 지난 3월까지도 급등이 나왔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바닥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실 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상당히 매수하기 좋은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시장 때문에 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잡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던 분들이 있다면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SK 그룹 자체에서도 지금 전력을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SK 오션 플랜트와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그룹주들 최근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확인이 됐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4가지 정도를 추려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SK 이터닉스 오션플랜트도 주목을 받는 게 결국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 조성에 대한 기대감 덕분일 텐데 하이닉스도 ADR로 만든 자금 투자 공장 만들겠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10년간 천조 투자한다 이런 일부 언론의 보도들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진짜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종목군들, 섹터군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많은 섹터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워낙에 큰 규모의 어떤 투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련주들이 어제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죠. 물론 오늘은 대다수 종목들이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겪고 있지만 일단 지금 사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공장을 부지를 인수를 하고 확정을 짓고 그다음에 건물을 올리겠죠. 그럼 건설주들도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장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클린룸이라든지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가장 먼저 발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투표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증설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주들이 최근에 그래도 소부장 중에서는 강했던 종목들이 가장 많았던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쪽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그 중에도 장비주가 먼저 수주가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주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비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선도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소부장 내에 대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현재 고점 부분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종목만 말씀드려보면은 프로텍 같은 경우는 디스펜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거기에 본딩 장비까지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수주 광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최근까지도 고점을 만들고 조정을 받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의 공통점들은 뭐냐? 각자 기술력 부분에서 선도적인 기술력,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그리고 확실한 고객사로부터 수주가 쌓이면서 분기별로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공통점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텍이라든지 VM, HPSP, 오늘도 오르고 있는 PSK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으니까요. 장비단에서 이와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또 투자해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전력이 많이 들어가고 이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게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 계속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 이 또한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금상첨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을 보이는 종목들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하나솔루션 아니면 OCI 홀딩스 이런 기업들을 한번 위주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력 인프라입니다. 이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력을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력 기기들 우리가 알고 있는 변압기 만드는 회사들이죠.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산일전기,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도 직접적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기기 쪽은 사실 이번 클러스터 이슈만이 아니더라도 사실 원전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노후화된 전력만 교체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전방산업 수요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쇼티지가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은 역시 다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했을 때 어떠한 섹터가 수혜를 받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줬고요. 오늘 시장이 깊게 밀리면서 하이닉스도 9%, 삼성전자도 7%가량 급락세 나오는데요. 시가총액 20위권 안에서 그래도 시장 대비 덜 빠지는 게 뭐 있을까라고 봤는데 삼성전기가 그래도 0.6% 소폭의 하락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금 좀 주목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기판 쪽은 역시나 굉장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입니다. 일단 반도체 쪽으로 너무 관심도가 많이 몰려 있는데 지금 AI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가장 세게 보고 있는 게 반도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못지않게 지금 수요가 늘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기판입니다. 기판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칩과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기판이 중간에서 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 AI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기판이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I 반도체 성능 경쟁이 심화가 되면 될수록 고성능 기판에 대한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FC BGA라든지 이런 고성능 기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쇼티지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장주인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풀가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LG 이노텍이라든지 심텍이라든지 TLB라든지 기판주들이 대부분 다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눌림이 나올 때 변동성이 나올 때는 항상 담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오늘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심텍이라든지 뭐 해성 DS, 뭐 대덕전자 지금 시장 대비했을 때 상당히 하방이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모습들도 상당히 인상적인데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기판 쪽 대장주죠. 삼성전기는 항상 코어 자산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거는 심텍입니다. 최근 들어서 속캠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시 한번 흔들러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속캠용 기판을 가장 많이 잘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심텍이고 이미 1분기부터 시작해서 매출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분기부터 대량 연산 시작하게 되면은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할 텐데 올해 거의 뭐 몇백 프로 이상 급증이 영업이 급증까지 예상되는 상황이고 속캠용 기판 시장에서 한 50% 이상 점유율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삼성전기와 심텍을 일단은 차선호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현재 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시장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실적 기대감 속에 버텨지고 있고 기판 관련된 기업들도 종목 엄선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